질문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아까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이런 것을 학자적 양심에 따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논문 표절에 관한 저희 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학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예. 논문 표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후보자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재인용 표절이라는 게 가장 악성입니다. 그 재인용 표절은 여러 원서를 읽지 않고 가장 쉽게 번역본을 이렇게 베끼거나 이런 건데요. 이제 조대엽 후보가 PPT 보시면 그 남의 그 논문을 베꼈는데 저기 각주까지 베꼈습니다. 그래서 낙마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다음 PPT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우선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 표절에 이건 하나의 에피타이저인데요. 석사 논문에 보시면 여기 8페이지에는 여기 대마의 심리학 여기 이제 그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나미 히로시 일본 학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참고 문헌 논문에는 이 내용이 각주가 없습니다. 네, 그건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실수로 빠뜨렸습니까? 예, 예, 이거는 하여튼 윤리 규정에 어긋난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 앞에서는 들어보세요. 전부 전개서를 했기 때문에 이 주 9번을 계속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원칙에는 어긋난 겁니다. 자, 그다음을 보십시오. 자, 그다음 유언비어와 정치라는 논문을 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 논문에 알포트와 포스트맨의 그 저서를 인용하면서 페이지 223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알포트와 포스트맨의 223페이지에는 이런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왜 내용이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마의 심리학이라는 일본 학자의 223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논문 표절 시인하시죠? 그건 논문 표절이 아니고요. 재인용 표시를 잘못한 건데요. 재인용 표절입니다. 표절이라 하면 남의 글을 자기 글인 양 한 것이 표절입니다. 그러면 알포트와 포스트맨 원서를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원서는 그때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해서 대마의 심리학고라는 일본 책을 인용한 일본 것입니다. 번역책을 여기에 인용했으면 일본 번역책을 인용했다고 해야지. 버젓이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유언비어와 정치 88년에 쓴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 각주에 보면 알포트와 포스트맨 루머의 심리학 페이지 223페이지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거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그건 일종의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실수가 어떻게 표절이라는 건 나무 얘기를 자기 이건 거짓말이고 읽지도 않은 원서를 읽었다고 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학계에 자기가 무슨 영어 원서를 읽은 것처럼 과시를 하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건 실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표절이라고. 그런 판단도 못 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친 주장이십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다. 여기 조대엽 후보자도 이것으로 제가 한 페이지를 베낀 것도 아니고요. 그 인용구 조그마한 인용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은 학계에서 할 거고요. 지금 분명한 이 표절과 거짓말 하신 것을 계속 실수라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이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자기 표절로 진짜 그 넘어가겠습니다. 학계에 의뢰해서 판단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자, 그다음에 자기 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후보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가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시죠? 네. 예, 근데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방송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ICT나 통신 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네, 있을지요? 존경하는 신 위원님의 염려에 저도 예.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자신은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했지만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방송을 공부한다는 것의 상당한 부분은 통신에 대한 공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 대해서 논문도 썼고 무엇보다도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는다 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진영 논리로 항상 대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생활하고 더 밀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라든지 이런 통신 분야 정책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 분야에서 국민들이 제일 가깝게 체감하고 있는 게 가계통신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후보자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단말기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신요금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련된 사항은 한 10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다 미래부 소속이고요. 예. 저희로서는 이제 분리공시제, 예. 그다음에 상한금, 보조금 상한제 예. 폐지 예. 등등을 저희가 관할하고 예. 있고요. 그건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부랑 같이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뭐 선택 약정 할인폭을 상향한다든지 분리공시를 통해서 출고가를 인하를 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할부 수수료 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네.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에 알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또 예. 이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후보자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저희가 단통법을 들어온 지 3년 도입을 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 완전지급제도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단통법에서 추구했던 여러 방식의 할부 수수료 폐지라든지 선택 약정 할인폭을 증가시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행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 의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할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이자 할부 수수료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고지를 잘 안 해서 네. 그 소비자들이 선택을 못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사실은 방통위가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방송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지방방송사들이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송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그거는 방송법에도 이 지방의 균형 발전도 제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또 지역방송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영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참고로 오전 질의를 다음 순서 김정재 위원님,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님, 민경우 의원님 세 분 더 하고 예,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방송은 오늘 오후에도 하루 종일 예, 생중계를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유언비어와 정치 88년에 쓴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 각주에 보면 알포트와 포스트맨 루머의 심리학 페이지 223페이지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거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그건 일종의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실수가 어떻게 이거 표절이라는 건 아니, 나무 얘기를 이건 자기 거짓말이고 읽지도 않은 원서를 읽었다고 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학계에 자기가 무슨 영어 원서를 읽은 것처럼 과시를 하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건 실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표절이라고 그런 판단도 못 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뭐 전개서를 했기 때문에 이 주 9번을 계속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원칙에는 어긋난 겁니다. 자, 그다음을 보십시오. 자, 그다음 유언비어와 정치라는 논문을 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 논문에 알포트와 포스트맨의 그 저서를 인용하면서 페이지 223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알포트와 포스트맨의 223페이지에는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아까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이런 것을 학자적 양심에 따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논문 표절에 관한 저희 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학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예. 논문 표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후보자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재인용 표절이라는 게 가장 악성입니다. 그 재인용 표절은 여러 원서를 읽지 않고 가장 쉽게 번역본을 이렇게 베끼거나 이런 건데요. 이제 조대여 후보가 PPT 보시면 그 남의 그 논문을 베꼈는데 저기 각주까지 베꼈습니다. 그래서 낙마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다음 PPT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우선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 표절에 이건 하나의 에피타이저인데요. 석사 논문에 보시면 여기 8페이지에는 여기 대마의 심리학 여기 이제 그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나미 히로시 일본 학자인데 여기 보면 그 이제 참고 문헌 논문에는 이 내용이 각주가 없습니다. 네, 그건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실수로 빠뜨렸습니까? 예, 네. 이거는 하여튼 윤리 규정에 어긋난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 앞에서는 저는 이런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왜 내용이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마의 심리학이라는 일본 학자의 223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논문 표절 시인하시죠? 그건 논문 표절이 아니고요. 재인용 표시를 잘못한 건데요. 재인용 표절입니다. 표절이라 이것이. 하면 남의 글을 자기 글인 양 한 것이 표절입니다. 그러면 알포트와 포스트맨 내 원서를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원서는 그때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해서 대마의 심리학고라는 일본 책을 인용한 일본 것입니다. 번역책을 여기에 인용했으면 일본 번역책을 인용했다고 해야지